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풀뚱님이 오늘은 선풍기도 안 틀고 따뜻한 커피로 잠을 깨우고 시선 집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냉커피는 내년으로 안녕, 가을이 오고 있네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하루가 다르더라고요. 어제는 진짜 약간 좀 춥기도 하던데요. 그러니까요. 예. 오늘도 새벽이 좀 쌀쌀하던데 풀뚱님 냉커피라고 쓰신 걸로 보니까 연배가 대충 읽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아이스 커피는 되고 냉커피는 안 된다는 이유가 뭔데요 도대체. 한글을 사랑하시나? 그럼 JB랑 비슷할 것 같아서 잠깐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제가 새로운 촌철님들 인사는 꼭 챙겨드리잖아요. 네. 대율 할배님이 실시간 방송 처음입니다. 더마카님 소개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가문의 영광이겠습니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제율 할배님. 예. 인사해주세요, JB. 반갑습니다. 네. 끝이에요? 어서 오시고요. 오늘 좀 힘드신가 보네. 목소리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침부터 목이 왜 이러지? 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기침을 한번 크게 할 수도 없고. 그러게요. 일단 계속 물은 마시고 있는데 목이 안 풀리네. 그럼 잠깐 물 드세요. 제가 하나 더 소개할 게 있거든요. 예. 박민우님, 종배형님, 그리고 장혜진 더마카님. 장혜진은 누굴까요? 저희 스텝에 이런 이름은 없는데. 가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여튼 종배형님 그리고 장혜진 더마카님 안녕하세요. 고2 딸과 출근하면서 매일 듣기만 하다가 인사드립니다. 딸이 아침마다 JB타임즈를 들으면서 시사에 눈이 밝아졌어요. 어휴, 고2 딸이. 조기 교육을 지금 받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혜진 씨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 부탁을 해주셨는데요. 네. 더마카님, 사은아 안녕 하고 해주세요. 더마카님을 너무 좋아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JB한테 이름을 불러달라는 요청은 많았지만 저한테 이름을 불러달라는 이런 날이 왔다는 거에 제가 감격하면서 이름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은아 안녕? 저렇게 좋을까. 네. 아니, 사은이가 좋아한다면 제가 뭐 100번이라도 불러드릴 수 있죠. 네. 아무튼 고2 딸의 시청 소감, 청취 소감이 좀 궁금한데 사은이 이름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시선 집중을 들으면 다른 건 몰라도 사회 탐구와 논술 영역은 보장을 합니다. 아하. 믿고 듣는 방송. 대입에도 도움되는 방송.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대입에도 도움되고 취업에도 도움되고 사회생활에도 도움되고 그죠? 그럼요. 네. 모든 것에 도움이 되는 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방송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 면에서 뉴스를 좀 챙겨드려야 될 텐데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가 어제 회의를 열어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을 표결을 했습니다만 3대3 동수가 나와서 과반 미달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 직후에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현 의원, 원내 수석 부대표이기도 하죠. 이런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의원들 간의 논의는 이 건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고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의 특성상 다른 의원 제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다른 더 중대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명을 하지 않고 심지어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급여까지 나간 그런 사안이 있는데 거기 비교해 봤을 때는 제명까지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정치인으로서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그런 점도 참작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네, 맞는 말인가요?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먹혔다. 뭐 이런 해석도 있긴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송기현 의원의 그 발언 중에 의원들 간 논의한 결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원들이라고 하는 게 윤리특위에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을 뜻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행동 통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로 일단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송기현 의원의 어떤 발언에 토달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선출직 의원이라 제명은 적절하지 않다면 애당초 의원직 제명 징계 조항을 도대체 뭐하러 만들었느냐 라고 하는 아주 극히 원론적인 반문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불출마로 징계를 대신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기 초반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징계 위에 올라간 의원이 저 다음 총선에 불출마할게요, 이러면 4년 임기 다 보장된다는 얘기로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뭐 토달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뭐 이 정도로 하고요.
거꾸로 한번 볼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회의원 가상화폐 전수조사와 신고는 도대체 뭐하러 합니까? 징계 안 할 거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조사할 이유도 없고 신고받을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징계 처리 안 될 건데. 그리고 상임위 회의 등에서 의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딴짓한 경우도 그러면 징계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냐라는 반문도 성립이 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부결이 징계의 끝이냐, 완료된 것이냐, 뭐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윤리특위 소위에서 이제 징계, 그러니까 제명하는 더 이상 어떤 그 심사할 수 없지만 다른 징계안, 예를 들어서 출석 정지 30일, 뭐 이런 징계안은 소위에서 다시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제명안 자체가 소위가 아니라 윤리특위 전체 회의로 가서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냥 가능성으로 하는 얘기죠. 근데 지금 그 윤리특위 소위에서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행동 통일을 했다면 설령 전체 회의에 가서 제명안을 올린다 해서 처리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처리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제가 조금 전에 던졌던 반문은 딱 하나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코인 행위에 대한 어떤 징계의 적정한 수위가 출석 정지 30일이냐, 아니면 공개 석상에서의 사과냐. 그게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정 수위라고 보는 것이냐. 만약에 이것도 안 되면 아예 징계감도 안 된다는 이야기냐. 이거에 대한 저는 민주당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들의 의견은 좀 분분하신 것 같아요. 일단 학회님이 전 저 정도면 잘했다고 봅니다 라는 평을 올려주신 반면, 이병우님은 민주당 자기의 허물을 벗겨내야 남의 허물도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영호님은 제명만 징계인가요? 라고 또 물어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에베뱀님은 전수조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합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상대 정당인 국민의힘의 권영세 의원을 비롯한 코인 논란에 휩싸인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영세 의원 같은 징계안이 제출이 된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그러면? 그죠? 이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국회 상황으로만 보면 여야는 징계 수위를 계속 논의하겠다라고 했지만 다음 회의의 일정조차도 지금 잡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도 끝내지 못했는데 그럼 다음 거는? 이라고 지금 제이비가 물어보신다면 답이 있을까요? 6글자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뭐죠? 세워라, 내워라. 아하. 네. 하지만 또 계속 물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떻게 국회가 응답하는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어제 국회에서 오염수와 처리수라고 하는 용어를 놓고 여야 설전이 오갔는데요. 국민의힘의 안병길 의원이 수협 회장은 후쿠시마 처리수라고 부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에서 용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자 한덕수 총리가 검토해 보겠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치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다, 핵폭탄과 같다, 그 논리는 전혀 안 맞는 거죠.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 그 오염수가 방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가 나서 여러 가지 IMF의 지원을 받고 했습니다만 IMF 사태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거든요. 그건 IMF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죠. 오히려 IMF가 지원을 해가지고 외환 위기를 해결한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입니다. 네, 정확히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입니다. 총리가 지금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게 5월 달에도 사실 살짝 나왔다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오염수라는 용어 고수하는 걸로 했었잖아요. 네, 다시 또 나온 용어 논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냥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과학적으로 처리된 거라면 도대체 왜 생돈 들여가지고 검사를 합니까? 어제 전해드렸죠. 내년 예산안을 보면은 오염수 대응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그리고 그 내역 중에는 올해 200개소였던 국내 해역 방사능 조사 정점을 내년부터 243개로 확대하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우리 해역 바깥에도 설치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과학적으로 처리된 거라면 안전하다는 얘기잖아요. 안전하다면 굳이 왜 국민 혈세를 그러니까 들여가지고 그러면 조사를 합니까? 되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그건
국민 안전을 위해서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만약에 정부가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럼 또 정반대로 아니 그러면 그럴수록 처리수라고 과학적으로 처리된 거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처리됐느니 하는 말은 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과학에도 100% 결과를 보장하는 과학은 없어요. 오히려 이런 태도를 비과학적 태도로 간주를 하죠.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IMF 이야기를 했잖아요. 잠깐. IMF와 상관없는 거다. IMF가 그러니까 왜 빌려준 거 맞죠. 하지만 너무나 가혹한 어떤 조치를 요구를 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구조조정과 고이율 요구를 해가지고 그때 수백만이 어떤 쫓겨나고 가정 파탄나고 했다는 거 다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총리가? 이건 지금 뭐 제가 지금 이 본류에서는 약간 빗겨나 있는 예시로 총리가 얘기했기 때문에 더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저는 이 관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춘설님들도 좀 문제의식을 많이 전해주고 계신데요. 일단 울트라 왕당근님, 호박에 줄 긋는다고 호박이 수박 되나요? 라고 물어주셨고 고전적 비유 되겠습니다. 네, 고전적 비유가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CK님은 제이비랑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부른다면 처리된 물에 내년에만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씁니까? 국민이 물인가요? 혈세를 쓴다는 얘기겠죠? 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김재선님 그냥 생수라고 하세요. 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알프수. 근데 이렇게 용어를 바꾼다고 해서 어제 해수부 차관인가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국익 그다음에 이제 시장 혼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용어를 좀 신중하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정말 믿고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아니 뭐 그 어떤 경우에 따라서 언어가 사고를 틀지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서 정치권이 많이 쓰는 프레이밍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염수냐 처리수냐 그 얘기를 갖고 설전을 벌이는 거겠죠. 네, 잠시 후 여야 인사 인터뷰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좀 물어보죠. 네. 제이비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드디어 어제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누구의 책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새만금 잼버리의 공동조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야영을 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스카우트 대원들과 어떤 심려를 하셨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김현숙 장관이 자취를 감췄을 때 그리고 국회에서 숨바꼭질 비슷한 장면을 연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마이크 앞에 서면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몰릴까 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정부에 부담을 줄까 봐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해 저러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입장을 들어보니까 아닙니다. 김현숙 장관은요, 얘기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사과를 하면서도 뭘 사과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가 이건 너무 그러니까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그래도 들어보세요.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합니다가 아니라 그리고 심려를 끼쳐드려서 사과합니다가 아니었어요. 불편을 겪었던, 심려를 했던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불평과 심려의 원인 제공자로 놓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이었는지 뭐 자연스럽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고 구조가 지금 이 정도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더더욱 궁금한 겁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그동안 어디서 뭐 했느냐,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또 물었잖아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모든 책임은 조직 위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요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거까지 마저 들어보실까요? 지금은 누구의 책임론에 대해서 서로 미루고 그럴 건 아니고 국민들께 소상하게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드리고 감사한 감사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잘잘못은 감사원 감사를 해봐야 안다라는 거니까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못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뭘 사과를 했느냐 이걸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전에서 국민의 불편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거에 대해서 사과합니다라고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불편을 겪으셨고 심려를 하신 거에 대해서 사과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도대체 이런 논법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일각에서 제기된 경질론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얘기를 정확히 들은 바가 없다. 네. 국회나 감사에 충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종희 님이 정리해 주셨네요. 사과는 했지만 사과는 아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군 검찰이 어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제가 주목한 건 청구 사유 가운데 한 대목인데요. 국방부 검찰단이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박정훈 전 단장이 잇따라 일방적인 주장을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길 기대한다. 그러니까 잇따라 일방적인 주장을 발표를 한 그 내역 중에는 VIP가 대노했다라는 내용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보도를 탄 후에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구속영장 청구라고 하는 것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만이 아니라 입막기 차원도 있는 것이냐. 저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 건데요. 군 검찰단이 스스로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 이게 첫 번째 체크 포인트고 두 번째 이 정도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박정훈 전 단장은 무엇을 대비했을까? 예를 들어서 구속이 되어버리면 방어권 차원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 대리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리인과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무엇을 준비했을까? 저는 그것도 사실은 궁금하다. 이것도 체크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뉴스가 나오기 전이었죠. 어제 국회 운영위와 예결위 등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네. 핵심은 대통령과 국방부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느냐 이게 관건이었는데요. 네. 진성준 의원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물었던 질의 응답 그리고 국회 운영위에서 나온 대통령실 조태용 안보실장의 답변까지 잠깐 들어보시죠.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까?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 제가 장관께 여쭤봤습니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과 법률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 수사심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24일, 두 사람은 언론 브리핑이 갑자기 취소된 직후인 지난달 31일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령관님도 갑자기 뻥 쪘잖아요.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안테나를 여기저기 올려봤나봐. 청와대에 있는 군사보좌관하고도 통화를 한번 했나봐. VIP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군사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경로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돼서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대통령실은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린 것은 맞지만 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고드린 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보고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네, 쭉 들으셨는데요. 진실 어디서 어떻게 가려질까요? 저는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어제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그죠? 그러면 항명 혐의만이 아니라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도 그럼 같이 걸었습니까? 거짓말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주장들에 따르면 이런 일이 없는데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건 가짜 뉴스잖아요. 요즘 정부 관계자들이 입만 열면 하는 그 가짜 뉴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단호한 징치 의지도 보이고 있는 거고 혐의가 그렇게 적용이 됐는지 한번 저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빠졌다면 왜 빠졌을까요? 그러면 그건 그럼 그러니까 군무와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일반 법정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인가요? 제가 법은 잘 몰라갖고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죠. 예. 체크 포인트가 또 하나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일단 이렇게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